이게 한국입니다. 3개월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였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게 활동이 전체적으로 20% 내외로 줄었어요. 경제 충격, 경제 손실을 20% 정도 감소했다. 이걸 3개월. 물론 여행이나 항공이나 이런 거는 거의 90%. 아까 미국의 TSA 보셨죠? 그런 데는 못 버팁니다. 지금 산은이 계속 오늘도 보니까 압박을 하더라고요. 현대산업개발한테 아시아나 인수할래 말래. 뭐 포기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내년 말까지 구제금융해라. 방법이 없습니다. 해외여행은 빨라야 내년 말이에요. 왜냐? 국제노선은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가 경제봉쇄를 하거나 타격. 그러니까 안 돼요.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나는 정상적으로 보면 인수 못합니다. 산은이 해주든지. 이미 지금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런 데는 거의 폭망이다 보시면 돼요. 여행업계부터 시작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절대로 건드시면 안 된다. 주가가 막 떨어졌다고 해서, 왜냐면 막 떨어지면 많이 오를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절대로 건드시면 안 된다. 그건 언제나 돼야 돼요? 백신 나올 때쯤. 제일 늦게 반등합니다. 항공주도 이번에도 1차도 지금 제일 늦게 반등하죠? 제일 늦게. 그것도 어떻게 돼요? 중국이나 미국이 항로 연다고 이제 얘기하고 이럴 때 사람도 안 타요. 그냥 비행기만 뜨는 거예요. 이제 그 신호가 나오니까 지금 항공주나 이런 데는 좀 올라요, 이제. 절대로 그 순서가 있어요. 네. 많이 떨어졌다고 바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사례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이게 이제 홍콩이에요. 홍콩은 20%에서 30%대. 홍콩도 잘한다는데요. 홍콩은 어느 정도냐면 750만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는 홍콩인데 사망자 4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홍콩은 본토 연결 차단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는데도 한국보다 피해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 엄청나게 좀 잘한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한국은 이게 최선이다. 2차 때도 최선으로 잘해도 최소한 케이스가 이 정도. 이거보다 더 못할 수도 있죠. 왜? 가을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충격이 2차 때보다 평균적으로 더 클 수도 있어요.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돼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그룹이에요. 이탈리아. 보시면 확연히 차이 나죠? 70%, 76%, 63%. 그러니까 경제를 거의 60에서 이게 독일이고 이게 뉴욕이에요. 60에서 많게는 80%가 경제를 멈췄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는 2차 때 안 당하죠.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 정도. 최악의 경우 독일 혹은 이거보다 좀 나은 수준. 그래도 결국 30에서 한국처럼 못하니까 한국처럼 역학조사를 못해요. 네,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차 때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경제가 한 30에서 많게는 50% 정도까지가 경제가 셧다운 될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경제를 축소시키고 셧다운 규모는 1차보다 적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경제가 좀 안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기간이 긴 거. 핵심은 거기 있어요. 1차는 3개월, 2차는 6개월에서 9개월. 자, 그게 있고요. 그게 기간이 길다라는 거. 기간이 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등 속도도 차이가 있겠죠. 이번처럼 빠르게 반등 못할 겁니다. 반등은 해도. 그러니까 조금은 여유가 있어요. 물론 빨리 반등은 하겠지만 딴 때보다. 그다음 두 번째로 1차 때 대응을 하면서 카드를 많이 썼잖아요. 여기 대응의 주체가 연준, 중앙은행, 그리고 정부, 그리고 경제 주체들이죠. 가게나 기업들. 중앙은행이 카드를 다 썼어요. 2차 때 카드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마지막 남은 카드는 주식, 연준이 주식을 직접 매입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금리는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쓰나 마나예요.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2차 때 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제로 금리 하니까 더 떨어졌죠? 마이너스 금리 쓰면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금리를 발표하면 한 번 더 빠지겠구나. 이렇게 신호를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론 뭐 계속 회사차나 매입은 하겠죠. 그래서 일단 카드가 부족하다. 두 번째, 정부도 슈퍼 부양책을 하겠죠. 미국도. 3조 달러든지 뭐 더 할 거예요. 이번에도 또 더 한 번 더 할 거죠. 2차 때는 기간이 더 기니까 2번 이상 해야겠죠. 역시 슈퍼 부양책을 하겠죠.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되냐 안 되냐. 또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부양책을 쓸 거예요. 근데 문제는 1차 때 부양책을 쓰면서 정부 부채 혹은 연준의 자산 규모가 너무 커지는 거 의뢰가 됐죠. 2차 때는 여기에 추가로 누적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이때는 더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이라든지 여러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쓰는 게 속도가 느리거나 굉장히 신중하거나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다. 한국도 쓰겠죠. 재난지원금 이번 쓸 때 말 많았잖아요. 2차 때도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쉽지 않겠죠. 국가부채 얘기는 더 나올 거예요. 중앙은행은 별로 쓸 수 있는 한계가 왜 미국처럼 연준처럼 못하니까. 일단은 이 말은 뭐냐면 경제 위기가 오는데 길어지는데 방어력이 약한다. 방어를 해야 될 연준과 중앙은행과 정부의 방어력이 약화된다. 1차 때보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 주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기업과 가게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 체감하는 피해는 2배 이상 클 겁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방어력이 적어졌죠. 두 번째, 길어졌죠.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을 버텨야 되죠. 세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이번 3개월을 버티면서 어떻게 됐어요? 방어력을 기업과 개인이 다 썼어요. 쉽게 해서 이번에 어떻게 버텼어요? 정부의 구제금도 있고 막 지원도 있고 뭐 은행 대출도 하지만 어떻게 썼어요? 기업이 땅 팔았어요. 부동산 팔고 자산 팔고 계열사 팔고 막 지금 난리잖아요. 가게는 어땠어요? 보험 깨고 만화통장 열고 카드론 쓰고 대출 받고 다 썼단 말이에요. 3개월. 자영업자는 어땠어요? 매출 안 되니까 보증금 계속 까먹고 있고 지금. 그렇죠? 월세를. 그 다음에 통장 모아놓은 거 지금 계속 쓰고 있죠. 그래서 3개월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가진 여력에, 대응 여력에 적게는 50%, 많게는 8, 90%를 다 썼을 거예요. 팔 게 없어요. 다 팔아서. 깰 보험이 없어요. 만화통장 다 열었었어요. 그래서 2차 때 핵심은 기업과 가게의 대응 능력이 현저히 약화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기업 파산과 자영업자 문 닫는 거 이거 전부 다 가을, 겨울 때 일어날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 문 닫지 않고 있어요. 통계로 보면 작년 동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자영업자의 폐업의 숫자가 작년보다 적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 충격에 전부 지금 문 닫고 있는데 적었어요. 그 이유는 지원을 받았잖아요. 또 하나 이게 급작스럽게 와가지고 가게를 정리하자니 청산비용이 더 들었어요. 월세 남은 거 내줘야 되죠. 그다음 청산 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지금 정부의 지원도 있고 뭐 주인들도 붙들어 놓고 있으니까 지금 자기의 소진, 보증금부터 이렇게 까먹고 있는 거예요. 청산비용이 더 드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자영업자 파산의 숫자가 작년 동기 대비 지금 코로나 때 더 줄었어요. 질문. 가을에 버틸 수 있냐. 그래서 가을, 겨울 때 1차 때 안 나왔던 파산이 문 닫는 게 가을, 겨울 때 다 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6개월이에요. 그래서 실물 경제의 충격은 가을, 겨울에 더 클 거다. 최선의 방어를 해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시나리오.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구원자가 있잖아요. 치료제는 아니에요. 치료제는 후행하는 거니까. 지금 걸리는 걸 적게 해야 되는 거지. 걸리고 치료하는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 때문에 치료제는 빼고 핵심은 백신. 백신의 변수를, 이제 요 시나리오 위에다가 백신의 변수를 넣어야 돼요.